새벽 환율 차트에 초록과 빨강이 파도처럼 출렁일 때 나는 우리가 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배의 흔들림을 느낀다. 숫자는 조용하지만 삶의 물건 가격과 대출이자 월세와 통신비에서 큰 소리를 낸다. 오늘 당신이 마신 커피 한 잔의 원두 아이의 분유 회사의 원자재는 모두 달러와 원화의 관계 위에 놓여 있다.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수입 물가는 연쇄적으로 변하고 금리 결정은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바꿔놓는다. 나는 IMF 1997년의 기억을 떠올린다. 환율이 폭등하고 CDS 프리미엄이 치솟으며 유동성이 말랐던 그 겨울 직장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간판은 바뀌었다. 그때 우리는 알았다. 위기는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통장 장어와 점점 얇아지는 지갑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지금도 세계 자본은 더 높은 금리와 안전을 찾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한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그리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급격한 환율 변동이 급여의 가치와 저축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았다. 나와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폰 속 환율 앱의 작은 숫자 변화가 휴가 계획, 투자 판단, 직장의 수익성까지 흔든다. 환율은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심장 박동이며 이 심장의 리듬은 수출 기업의 채산성과 가계의 소비 심리를 동시에 흔든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파도는 높아지고 우리는 더 자주 중심을 잃는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파동의 구조를 차분히 따라가며 그 징후와 원리 대응과 생존 전략을 살펴보려 한다. 긴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시장은 먼저 속삭인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나는 그 미세한 균열에서 방향을 읽는다. 환율 변동성 지수의 상승 단기, 외화 자금 조달, 금리의 급등 달러, 인덱스의 강세 전환은 거대한 파도 전의 바람과 같다. 국채 금리의 역전, 즉 장당이 금리차가 뒤집히는 순간 경기 둔화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 발밑에 들어와 있다. CDS 프리미엄이 조금씩 벌어지고 은행 간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높게 고착되면 유동성의 숨통이 조여든다. 당신도 체감했을 것이다. 카드 할부 이자가 천천히 오르고 전세 자금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는 그 공기에 온도 변화를. 기업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투자 계획이 멈추고 채용 공고는 줄어든다. 수입업체는 환해지 비용을 늘리며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수출업체는 원가 상승과 환차익 사이에서 계산기를 더 자주 두드린다. 나는 이 징후들을 하나로 엮어본다.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 전환,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 무역 수지의 만성 적자,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 상승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연결고리로 변해간다. 우리 일상에서는 휴대폰 요금제나 학원비가 먼저 꿈틀거리고 직장에서는 성과급이 줄거나 프로젝트 일정이 연기된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숫자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한다. 지금 보이는 작은 이상 신호가 내일의 큰 결정을 재촉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이 속삭임을 듣고 있는가? 충격은 보이지 않는 회로를 따라 전류처럼 흐른다. 나는 그 회로를 차근차근 더듬어 본다. 먼저 금리 차이가 자본 이동을 자극한다. 글로벌 자금은 더 높은 수익과 더 안전한 통화를 향해 이동하고 그 순간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 수요는 급증한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는 기대를 통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를 자극한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누르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그 금리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킨다. 당신의 카드 결제 부담이 늘고
회사의 신규 설비 투자 계획이 보류되는 지점이 바로 이 연결고리 위다. 환율 급변은 은행과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흔적을 남긴다.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평가손을 떠안고 유동성 커버리지가 떨어지면 단기 차환이 어려워진다. 나는 이를 균형표 불일치의 위험으로 느낀다. 작은 환율 변동이 레버리지에 실려 증폭되고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 확대가 자금 조달 비용을 더 밀어 올린다. 여기서 신용경색이 생기면 자금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는 이른바 서든 스톱이 발생한다. 그 순간 실물 경제로 충격이 전이된다.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환차익으로 잠시 숨을 돌리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에 다시 짓눌린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과 자금 경색이 겹치며 가격 조정 압력을 받는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한다. 환율의 변화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며 그 반응의 속도는 우리가 대비할 시간을 짧게 만든다. 나는 지도를 펼쳐 과거의 파도를 더듬는다. 1997년 IMF 위기에서 우리는 급격한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어떻게 은행 시스템을 흔들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지 직접 겪었다. 아르헨티나는 고정 환율의 붕괴와 재정 적자 외채 의존이 결합될 때 통화 가치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생활비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스는 국가 신용이 흔들리며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긴축 정책이 일상의 소비와 고용을 얼어붙게 만든 사례다. 터키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의 신뢰 훼손이 환율 급등으로 직결되었고 베네수엘라에선 초인플레이션이 화폐의 기능 자체를 마모시켰다. 나는 이 이야기들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의 저녁 식탁과 약값 학교 등록금의 문제로 읽는다. 공통점이 보인다. 신뢰를 잃은 통화, 뒤늦은 정책 대응 취약한 외화 유동성 단기, 외채 의존이 연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차이는 있다.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외환 보유액의 완충 능력, 금융 시스템의 깊이에 따라 결과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진다. 당신도 느낄 것이다. 같은 환율 변동이라도 어떤 나라는 견디고 어떤 나라는 무너진다. 그 갈림길을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린다. 나는 원화의 작은 떨림이 우리 경제의 여러 층위를 동시에 흔드는 모습을 본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체감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와 식료품 비용이 먼저 움직인다. 당신의 장바구니와 관리비 고지서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원화 약세가 단기 채산성에는 도움을 주지만 고금리와 원자재 달러 가격 상승이 이익을 갉아먹는다. 기업은 이자 보상 비율을 걱정하며 투자 계획을 늦추고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금리와 환해지 비용에 신음한다. 가계부채의 규모는 금리 한 번의 인상에도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과 전세자금 유동성 압박 사이에서 균열음을 낸다. 나는 또한 외국인 자금의 방향을 본다. 금리 차와 위험 인식이 변하면 주식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주가 변동성과 CDS 프리미엄이 신용 스트레스를 드러낸다. 청년의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자영업자는 임차료와 원가 부담 속에서 메뉴판을 다시 찍는다. 외환 보유액은 완충제지만 무한하지 않다. 경상수지의 흐름 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가계와 기업의 망이 구조가 맞물리며 취약점이 노출된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히 말한다.
환율은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월급의 실질 가치와 노후의 안전망을 재정의하는 힘이다. 이 파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방파제다. 파도가 높아질수록 나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손짓을 유심히 본다. 정책금리 인상은 가장 직접적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기대를 누르고 환율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 순간 당신의 대출 이자는 무거워지지만 통화의 신뢰를 지키는 비용이기도 하다. 재정정책은 또 하나의 축이다. 취약계층과 에너지 가격을 겨냥한 선별 지원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매입기구 같은 안전판이 자금 경색을 완화한다. 나는 외환시장 개입의 흔적도 본다. 외환 보유액과 외평채, 통화 스와프 라인이 급한 불을 끄는 소방호수로 작동한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관리, LTV/DSR, 조정은행의 외화 차입 만기 구조, 점검이 시스템의 균형을 지킨다. 때로는 금리 동결과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한 약이 된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궁금해할 것이다. 왜 즉각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나는 말한다. 정책은 트레이드오프의 예술이다. 환율 안정, 성장, 물가, 고용 사이의 균형을 동시에 맞추기는 어렵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 신뢰를 잃지 않는 것, 데이터를 따라가는 것, 충격을 흡수할 완충제를 두텁게 쌓는 것. 우리 앞의 선택지는 간단하지 않지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커진다. 지금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 다음 파도를 견디는 힘이 된다. 나는 화면 속 지표만 보지 않는다. 결국 파도는 우리 각자의 삶에 와 닿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나의 생존 전략을 조용히 점검해 본다. 첫째, 현금 흐름이다. 금리와 환율이 요동칠 때 가장 취약한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다.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점검하고 만기를 분산시키며 비상자금을 3, 6개월치로 마련하는 일은 지루하지만 결정적이다. 둘째, 통화, 분산이다. 모든 자산이 원화로 묶여 있을 때 환율 급등은 실질 가치를 흔든다. 해외 ETF나 달러 예금 등 달러 자산의 일부 편입은 파도에 대한 작은 보험이 된다. 셋째, 나는 지출의 구조를 본다. 고정비를 낮추고 선택 지출을 조정하면 금리 상승기에 숨 쉴 공간이 생긴다. 넷째, 부동산과 대출의 관계다. 집값 전망보다 상환 능력이 핵심이며 DSR과 이자 보상 여력을 냉정히 계산해야 한다. 다섯째, 소득의 다변화다. 환율 변동은 글로벌 플랫폼, 해외 프리랜서 수입, 온라인 수출 같은 새로운 기회를 열기도 한다. 당신이 가진 기술과 시간을 어떻게 세계와 연결할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 역시 전략이다. 투자에서는 단기 환율 예측에 베팅하기보다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도한 미수나 레버리지는 변동성의 급류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휩쓴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지금 당신의 재무지도는 폭풍을 견딜 설계인가? 작은 조정이 미래의 큰 흔들림을 막는다.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음을 준비하는 힘이 된다. 나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심리를 본다. 시장은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기대와 두려움이다. 환율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는 군집 심리가 생기고 환차익을 노린 단기 자금이 몰려들었다가 또 한순간에 빠져나간다.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의 되감기. 나는 그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다. 유동성은 충분해 보이다가도 위험 인식이 바뀌면 잠긴다. MMF의 자금 이동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변동 회사채 발행 취소가 연달아 나타나면 심리는 이미 얼어붙은 것이다. 당신도 안다. 주변에서 지금은 사지 말자 라는 말이 늘어날 때 소비와 투자도 동시에 멈춘다. 부동산의 호가가 내리고 거래가 끊기면 가격보다 심리의 방향이 더 중요해진다. 나는 이 심리의 파급 속도를 두려워하면서도 인정한다. 글로벌 뉴스 한 줄이 우리 통장 알림과 직장의 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대라는 것을.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차분함이다. 지표를 통해 심리를 읽고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 금리, 환율, 물가, 기대, 유동성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은 당신과 나에게 과잉 공포와 과잉 낙관 사이의 균형을 준다. 우리는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방향을 감지하고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이 인식이 다음 장에서 다룰 선택과 위험 관리의 기준점이 된다. 나는 환율의 파도가 실물 경제의 혈관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 원화 약세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만 동시에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려 생산자 물가를 자극한다. 이 물가는 다시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고 당신의 외식비와 교통비, 전기가스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기업은 비용 압력을 견디기 위해 가격 인상과 인력 구조 조정을 동시에 검토하고 가게는 지출 항목을 줄이며 저축보다 빚 상환을 우선순위에 올린다. 나는 여기서 이중 부담을 본다. 환율과 금리의 동시 상승은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에서 소비 위축을 가속화하고 유통과 자영업의 매출을 먼저 흔든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과 대출 만기의 파고가 겹치면 유동성 긴장이 확산된다. 반대로 수출 주력 산업에는 일시적 숨통이 트이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교역 조건 악화가 그 효과를 제한한다. 신흥국 통화의 동반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심화는 외국인 자금 흐름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환율은 단독 플레이어가 아니다. 물가, 임금, 기대심리, 자본 흐름과 얽힌 복합 변수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지표가 아니라 묶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선택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구조를 기준으로 달라질 것이다. 나는 환율 파도의 다음 겹을 바라본다. 표면의 변동성 뒤에는 재무 구조의 비대칭이 숨어 있다. 외화 부채와 원화 수익의 불일치, 짧은 만기 차입과 긴 투자 프로젝트의 엇갈림이 충격의 증폭 장치가 된다. 은행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관리하지만 그림자 금융과 당위 자금 시장에서는 작은 불안이 순식간에 확대된다. CP와 회사채의 발행 금리가 뛰면 자금줄은 말라가고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은 하루하루가 버티기 싸움이 된다. 나는 해지의 중요성을 떠올린다. 선물과 스와프로 위험을 덜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택은 늘 쉽지 않다. 당신의 회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환차손을 줄일 것인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안정성을 택할 것인지 매일 고민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쇄, 상환 부담 전세 보증금 반환과 대출 만기의 겹침은 금융과 실물의 경계를 허문다. CDS 프리미엄이 꿈틀거릴 때 신용의 온도는 이미 내려가 있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권한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만기 구조 통화, 구조 금리 민감도를 함께 점검하자고. 우리 각자의 재무제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위험은 한 방향에서 오지 않고 엇갈림에서 커진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파도의 높이는 그대로여도 우리가 흔들리는 폭은 줄어든다. 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더 큰 틀에서 살핀다. 금리 격차는 방향키이고 위험인식은 가속 페달이다. 미국의 긴축이 길어지면
달러 강세가 고착되고 신흥국 통화는 줄줄이 약세 압력을 받는다. 그 순간 펀드의 리밸런싱이 시작되고 당신이 가입한 연금과 보험의 해외 투자 비중도 조정된다. 자본 이동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국가 간의 유동성 이전이며 스와프 라인과 외환 보유액은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 나는 캐리 트레이드의 수익과 되돌림의 속도 차이를 생각한다. 오를 때는 천천히 빠질 때는 급하게 움직인다. 이 비대칭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환율 상승이 수출주를 띄우면서도 동시에 외국인 채권 자금의 이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주식과 채권 외환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 당신의 일상으로 번역하면 이렇다. 해외여행 비용이 들고 전자제품과 수입식품 가격이 오르며 기업의 원가 압력이 월급 인상 여력을 제한한다. 반면 글로벌 자본 이동은 기회도 만든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 해외 소득의 원화 환산 가치는 커지고 수출 스타트업에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나는 말하고 싶다. 파도는 위협이지만 방향을 읽으면 항로가 된다. 중요한 것은 뉴스의 속도가 아니라 구조의 이해이고 거기서 당신의 선택은 훨씬 단단해진다. 나는 환율이 금융을 넘어 산업 구조까지 흔드는 장면에 주목한다. 원화 약세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처럼 수출 주력 산업의 손익계산서를 바꾸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맞물린다. 원자재와 부품을 달러로 들여오고 완제품을 달러로 팔 때 환율의 방향은 마진의 생사를 가른다. 당신의 회사가 겪는 견적 재산적 납기 조정 단가 협상은 모두 이 한 줄의 숫자에서 시작된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질수록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은 다시 금리와 환율을 밀어 올린다. 나는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본다. 수출 규제 리쇼어링 우후의 교역은 교역 조건을 바꾸며 자본 흐름의 경로를 재설정한다. ESG 투자 기준, 글로벌 금리 정상화는 당신의 연금 수익률과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은 산업과 금융의 교차점이다. 상업용 공실 증가 금리 상승에 따른 캡레이트 재조정은 평가 손실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로 돌아온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거대한 회로 위에 서 있다. 환율은 그 회로의 전압과 같고 작은 과열이 곳곳에 퓨즈를 튀게 만든다.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결을 보자.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파도가 만든 새로운 지형에서 길을 찾는다. 나는 환율과 금리의 파고가 자산시장의 가격을 어떻게 재배치하는지 관찰한다. 주식은 이익 전망보다 유동성의 온도에 먼저 반응하고 부동산은 금리의 방향에 가장 예민하게 흔들린다. 원화 약세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리츠와 배당주 역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의 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균열이 생긴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채권의 평가손, 변동금리 상품에 이자 부담 레버리지 투자에서의 마진콜 위험이 동시에 고개를 든다. 나는 거품이 꺼지는 소리를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에서 먼저 듣는다. 거래가 마르고 호가만 남으면 심리의 방향은 이미 바뀌어 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견실한 자산 외화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이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당이 급등락에 흔들리기보다 현금 창출력 부채 비율 만기 구조 같은 기초 체력을 확인하는 일이다. 당신에게 권하고 싶다. 자산의 이야기보다 숫자를 보자고.
환율의 파도는 화려한 서사를 만들지만 결국 버티는 힘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재무지표다. 이 원칙을 붙드는 순간 변동성은 공포에서 기회로 바뀐다. 나는 노동시장으로 파급되는 파도의 흔적을 더듬는다. 환율과 금리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그 변화는 채용과 임금 협상 테이블에 직결된다. 수출 기업은 달러 매출 덕분에 숨통을 트지만 원자재와 운임비의 상승 이자 비용 증가가 인력 확충의 속도를 늦춘다.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매출 둔화와 임차료 부담 사이에서 인건비를 줄일지 가격을 올릴지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선다. 당신의 직장도 예외가 아니다. 재택근무 축소 성과급 조정, 계약직 전환 같은 작은 변화가 쌓이면 체감 소득의 방향이 바뀐다. 나는 청년층의 불안을 본다. 금리와 환율이 흔들릴수록 신규 채용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는 물가를 따라 오른다. 중장년층에게는 다른 고민이 생긴다. 퇴직연금의 평가 변동 부동산의 유동성 경색 대출 이자 증가는 노후 계획을 다시 계산하게 만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재교육과 기술 전환 글로벌 원격 일자리 탐색은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 환율 변동은 해외 플랫폼 수입의 원화 가치도 바꾸며 당신의 언어와 전문성이 소득의 환율을 바꾸는 레버가 되기도 한다. 나는 말하고 싶다. 파도는 일자리를 위협하지만 동시에 일의 방식과 시장을 넓힌다. 실업률, 고용률, 임금 상승률 같은 지표를 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함께 보자고. 이 균형 감각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당신과 나를 지탱한다. 나는 부채의 지형을 자세히 살핀다. 환율과 금리의 동시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상환 일정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만든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은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고정금리였던 사람도 재대출과 만기 연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마주한다. 당신도 느낄 것이다. 상환 알림 문자가 이전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을. 기업은 차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조기 상환이나 만기 연장을 서두르지만 시장 금리의 급등은 그 선택지를 좁힌다. 나는 이때 망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특정 시기에 부채가 몰려 있을수록 충격은 증폭되고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 같은 급한 선택이 늘어난다. 부동산 PF와 전세 보증금 반환 이슈는 금융과 가계의 부담을 연결시키며 지역 경제까지 흔든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략은 있다. 상환 스케줄의 분산 금리, 유형의 점검 과도한 레버리지의 정리. 당신의 가계부에도 적용된다. 신용카드, 리볼빙 고금리 대출의 우선 상환 보증, 연대채무의 노출 점검은 위기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다. 나는 말한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표다. 그 시간표를 능동적으로 다시 쓰는 것이 환율 파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다. 나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생각한다. 숫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말이며 시장은 그 말의 일관성을 시험한다.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 정부의 재정 원칙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신호는 투자자의 기대를 형성하고 변동성의 크기를 결정한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회의 한 번 기자회견 한 줄이 주가와 환율을 흔드는 장면을. 나는 신뢰의 축적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왜 언제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CDS 프리미엄과 변동성 지수도 진정된다. 반대로 오락가락하는 신호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자극하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킨다. 우리는 1997년 IMF 관리 체제에서
그리스의 채무 협상 과정에서, 터키의 통화 정책 혼선에서 이 교훈을 이미 확인했다. 당신의 일상에도 적용된다. 직장과 가게에서의 계획은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더 과감해지고 불확실할수록 지출과 투자는 멈춘다. 나는 강조한다. 정책은 숫자와 함께 전달되는 태도다. 이 태도가 신뢰를 쌓으면 환율의 파도는 여전히 높지만 방향을 잃고 휘청거리는 위험은 줄어든다. 나는 금융 시스템의 방파제를 하나씩 점검한다. 예금보험제도 은행의 자본 적정성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외화 유동성 규제가 위기 전염을 늦추는 안전망이다. 외환 보유액과 통화 스와프 라인은 최후의 방어선이며 단기 외채 의존도가 낮을수록 그 방어는 단단해진다. 당신이 맡겨둔 예금과 연금의 안전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 위에 서 있다. 나는 시스템 리스크의 특징도 기억한다.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계성에서 증폭된다는 것, 그리고 그림자 금융과 파생 상품의 복잡성이 그 연계성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는 것. 돈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흐른다. 그래서 감독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국면에서 MMF와 단기 자금 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동이 나타나면 신호는 이미 켜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서 개선을 배웠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순안정 자금 조달 비율 같은 지표는 위기 확산의 속도를 늦춘다.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공포와 안도 사이의 진실은 시스템의 체력에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뉴스의 속보보다 훨씬 차분하게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나는 개인 투자자의 함정을 조심스럽게 짚어본다. 환율 급등기에는 단기 투기 심리가 고개를 들고 레버리지와 변동성 상품이 빠른 수익의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보았다. 방향이 맞아도 속도에 져서 손실을 보는 경우를. 환율과 금리는 중앙은행과 글로벌 자본의 결정에 크게 좌우되며 예측이 어렵고 되돌림이 빠르다. 당신이 지켜야 할 첫 원칙은 생존이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위험 자산에 노출시키고 손절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며 빚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분산이다. 통화 자산군 지역을 나누면 단일 변수에 휩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세 번째는 시간이다.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장기 현금 창출력에 투자하는 태도는 환율의 높은 파도에도 배를 뒤집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공부의 순간을 기회로 본다.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유동성의 관계를 이해하면 시장 뉴스가 소음이 아니라 정보가 된다. 당신과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위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베팅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나는 회복의 경로를 상상해 본다.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대개 몇 가지 조건이 겹친다.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금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며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 자금 흐름이 돌아올 때다. 그 과정에서 고통은 남는다. 금리 부담 자산 가격 조정 기업 구조 조정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 개선의 씨앗도 함께 심어진다. 과도한 레버리지 축소 만기 구조에 정비 경쟁력 약한 산업의 재편은 다음 사이클의 체력을 키운다. IMF 1997 이후 한국이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금융 시스템을 강화했던 경험이 그 증거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한다. 위기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이 바로 다음 안정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 습관의 점검 저축과 투자 원칙의 적립직업 능력의 재정비는 환율 안정 이후에도 지속될 자산이 된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른 해안선이 생긴다. 그 지형을 먼저 읽는 사람이
다음 항로의 주인이 된다. 이제 나는 마지막 장면을 그린다. 환율의 파도는 우리를 흔들지만 그 파도는 바다의 성질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는 숫자 속 공포를 지나 구조를 이해했고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었으며 개인의 선택이 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당신의 일상에 스며든 변화 장바구니의 무게와 대출이자, 직장의 공기와 미래 계획의 수정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해는 두려움을 줄이고 준비는 불확실성을 견디게 한다. 금리 환율 유동성 부채 자산 시장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를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설계자로 바꾼다. 파도는 다시 올 것이고 그 높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하지만 방향을 잃고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며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조용히 묻는다. 이제 이 파도를 두려움보다 지식으로, 불안보다 준비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선택이 원화의 운명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항로를 바꾼다.